이왕 살 거 별책부록도 받자. 사전에 예약해서. 그리고 한번 기대평을 잘 작성해서 작가와 한번 만나는 자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 기대평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용도 모르는데 기대평을 어떻게 쓰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그동안 올렸던 영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내용이 풍부하고 보강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공부에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은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이 똑같은 겁니다. 저는 7가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모든 공부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7가지 원리는 동기, 환경, 시간, 정리, 체력, 멘탈, 고독. 이 7개만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못 붙을 시험이 없다. 그리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차마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기는요, 공부 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왜 이 공부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하실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공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레이스에 뛰어드는 겁니다. 무작정 제가 하니까 나도 뛰어드시면 안 돼요. 자, 평범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이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공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원하는 목표가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길은 있다고. 내가 방향만 잘 잡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는 중에 물론 쉽지 않겠죠. 고통과 좌절이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계속 그래도 그 방향을 지향해서 가겠다. 그런 각오만 있으면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시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찾으려고 헤매셔야지. 그 다음에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어라. 싼값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지 마라. 공부는 다른 거 할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내 힘의 원동력은 욕망. 위로든 아래로든 한계는 없다. 요렇게까지가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기적인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욕망에 솔직해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내가 공부하는 동기가 뭔지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2장이 환경이죠. 환경.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은 분명히 있다.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신림동으로 들어간 이유. 최적의 공부 환경은 초기에 세팅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중간에 바꾸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시험은 뭐라고요? 빨리 붙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의 식사법. 밥은 먹으셔야 되니까. 밥은 먹고 공부하십니까? 공부할 때 연애하지 마라. 연애하지 마십시오.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왕 하고 있는 연애는 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격을 부르는 책상과 의자의 위치. 자, 있다고 했죠, 분명히. 우리 이 세계는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연과 그 장소의 기운이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통 풍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미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운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은, 책상은 뭐다? 코맨드 포지션에 책상을 위치시키라고 했죠.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공부가 안 됩니다.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그 다음이 직장인 공부법이에요. 직장인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 7가지 플러스 3가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직장인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대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이순신 장군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절대 공부하는 걸 알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장이 시간입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하루는 24시간이다. 평범한 내가 절대 시간을 확보한 방법. 여러분, 저는 평범합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냥 성실한 학생이었죠. 여러분,
머리는 안 좋아도 되는데 성실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룹 스터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시간을 오히려 더 뺏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뺏기고 오히려 나를 동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 스터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10시간 공부법.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10시간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는 시간 포함이 아니죠. 내가 몰두한 시간만 포함해서 10시간인 겁니다. 주말과 명절 연휴 활용법. 공부를 하면 장기전을 하면 추석도 끼고 설날도 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여러분 공부 빡세게 하면 힘듭니다. 명절 연휴 때 공부는 평소보다 2~3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뒷장. 그리고 여러분 4장입니다. 4장 정리. 누구든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정리는 여러분 공부는요. 특히 공부량이 많은 공부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그런 시험은 밑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집어넣어도 그대로 다 새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거를 판가름하는 게 시험인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어요? 빠지는 것보다 더 빨리 넣으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 구멍이 밑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씩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보다 더 이만큼을 넣으면 되겠죠. 빠지는 그 구멍보다 들어가는 구멍이 더 크면 그 순간은 차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차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험 보기 직전에 차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시험이면 그 직전에 차 있으면 돼요. 만약에 12월에 본다. 그럼 12월 1일 날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3월에 안 쳐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시리가 또 반응을 하네. 예. 제 시리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답을 막 해. 자,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암기가 안 돼, 나 머리가 나쁜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건은 뭐다? 밑보다 더 큰 바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바가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리가 핵심인 겁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한 번에 그걸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여러 번 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밑이 빠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확 부으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단권화를 하고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그래서 이 4장은요,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정리를 잘 할 것인가. 저는 머리는 좋지 않았지만 정리의 달인이었습니다. 정리는 굉장히 자부할 수 있어요. 정리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핵심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스킬이거든요. 정리는 머리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리를 하려면 이해를 먼저 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건 스킬입니다. 그래서 그 스킬에 대한 얘기예요. 이 4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합격을 부르는 단권화의 모든 것. 단권화가 무엇이냐? 그 개념과 실제 단권화를 하는 것. 내 책을 단권화하는 법, 자료 이식 여기에 나와 있죠. 실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공부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뭐예요? 이해, 정리, 암기죠. 이해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암기가 안 된다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암기가 안 되는 이유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간섭 방지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내가 오늘 헌법을 했어. 그 다음에 오후에는 형법해야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한 과목 다 끝나고 다음 과목 들어가는 겁니다. 형광펜 3개, 색연필 3개, 연필 1개로 끝내는 기적의 정리법. 이거는 제가 제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정리를 할 때는요. 연필, 색연필, 형광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걸 시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되죠. 다 그게 있어야 돼요. 각자의 색깔, 펜의 종류마다 내가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근데 그 규칙을 정하는 게 좀 처음엔 어려워요. 그리고 그 규칙은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바꾸면 내가 나중에
한 번에 물을 붓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나의 정리법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제 책을 보여드리면서 써놨으니까 이거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사시를 합격하고 나간 저의 학교 선배, 그러니까 하숙집 선배 오빠한테 전수받은 그 책으로 제가 다시 만든 거죠. 제가 제 스타일로. 이런 건 여러분, 이런 건 초식이에요. 내공이 아닙니다. 이런 초식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객관식 공부의 핵심은 암기, 주관식 공부의 핵심은 흐름이에요. 이게 객관식과 주관식도 베이스는 다 암기가 돼야 되지만 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객관식은 암기인데 주관식은 흐름이에요. 맥. 그 위치, 논리적인 위치, 체계상의 위치,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제가 공부했던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각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체력이에요. 체력 없이는 장기전에서 합격할 수 없다. 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가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체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꼬린 지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한 거야 지금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싫어도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하셔야 돼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9가지 체력 관리법. 여기에 보면은 제가 9가지로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이 좋을지, 그리고 그러면 나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인데 그럼 갑자기 해도 되냐? 시험 막바지에 이르렀어. 근데 해도 되나?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운동을 왜 하는 거예요? 운동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그걸 도와주는 게 운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시험 막바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내 생활 패턴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동요시킬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라도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보는 기간 동안은. 그 다음에 6장이 멘탈. 목숨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목숨을 걸으세요. 간절히 원한다면 역부족은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3가지 법칙,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 이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은 저의 모토예요. 저의 인생의 모토고 저는 지금도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엇이 꿈을 이루게 하는가? 뭘까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시험은 스킬이다. 시험이 코앞인데 집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제 경험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늘이 무너졌죠? 저는 2차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제시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1차 봐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 내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넋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빨리.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이에요. 1년 뒤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내일은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불합격한 후 마음 다잡는 방법. 이거는 진짜 이것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 이게 아니지. 작은 거면. 이것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변 비적을 보셔야 돼요. 이때 제 일기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온 세상을 다 원망했죠. 울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울면서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아변 비적을 한번 보십시오. 왜 비적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기입니다. 일기. 누구를 뭐 이걸 쓸 때는 제가 이걸 책으로 출판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의 그냥 솔직한 일기예요.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동병상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밑바닥은 뭐라고요? 밑바닥은 단단합니다. 밑바닥은 단단해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시간이라는 위대한 마법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건 저는 그래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을 보고서 그때는 인터넷으로 확인 안 하고 신림동에 명단이 붙었거든요. 방이 붙는 거죠. 가서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을까 없을까? 내 이름이. 그래서 그 가는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걸어가요.
그때 상원 서점에 붙어 있었던 거 본 것 같은데 가죠.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죠. 발표 날이니까. 사법시험이랑 군법무관시험이랑 같이 같은 그 방에 붙어 있으니까 가잖아요. 마치 이제 나는 수험생이 아닌 것처럼 가서 보죠. 근데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그냥 속으로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멍하니 보고 있죠, 방을. 근데 이제 그때 본 거죠. 그러면서 제 이름보다 수험 번호를 먼저 인식했어요. 수험 번호 이제 쓰잖아요. 제 번호가 333-01606.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번호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 느낌, 그것도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건 여기 있구나.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서 보십시오. 한번.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증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고독이에요. 고독. 7장이 고독인데, 공부는요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그 공부하면서 오는 그 고통과 외로움, 아무도 같이 그 짐을 가져가 줄 수 없어요. 그 길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가족도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더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외로운 이유와 대처법. 우리가 왜 도대체 외로운 것이냐. 이거는 약간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당신이 외로운 건 뭐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외롭다. 그건 뭐예요? 몰두를 못해서다. 지금 몰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질식사 하기 전에 정신을 환기시켜라. 여러분, 저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런 공간에서 하루 365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요, 맛이 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균적인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출나서 초인 같은 분들은 외롭지 않겠죠. 공부도 너무 잘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의 이 책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저는 평균적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멘붕이 오는 게 맞고, 정신이 더 심해지면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질식사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공기에 질식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분위기와 공기에 내가 스스로 그냥 질식사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정신을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공부가 일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365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랑 탈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나는 물론 공부 장기전에 레이스에 들은 상태지만, 그래서 제가 주말에도 쉬라고 하는 거고, 운동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 내 몸이 알 수 있는 의식. 나는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기 이전에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기부여도 잘 되고요. 리프레시가 됩니다. 머리가. 안 그러면 머리가, 여러분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또 할 수 있어요. 공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전은요, 솔직히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보름일까요? 3주? 그 정도 이상은 다 장기전이에요. 이런 걸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공부랑 관계없는 책을 읽으시라는 거죠. 제 책이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지만 공부랑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부분? 동기, 멘탈 고독, 이런 부분들은 공부의 스킬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읽으십시오. 정신을 환기시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때 뭘 했냐면 요제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국의 판타지죠. 귀신이 나오고 정령이 나오고 여우가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읽진 않죠.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만화책을 읽었다고 했죠. 만화책을 읽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권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정신을 환기시키라고 했지만, 그래서 저는 소설책을 읽었죠. 요제지이라는 판타지를 읽었지만 그거를 재밌어요. 그렇다고 다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는 주말에 읽는 거예요. 쉴 때. 그리고 매일매일 딱 한 권씩 만화책을 읽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병행하셔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은 쓰레기 같은 교재를 할 때가 아니라 몰두할 때이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외롭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분명 외롭다고 했죠. 근데 공부할 때 외로우면 한번 의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몰두 안 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근데 몰두 안 하는 시간 있죠. 공부 안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 10시간을 하면 나머지 시간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로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외로움에 내가 취해서 아니면 그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 아, 내가 외로운 게 친구가 없어서 외롭나? 아니면 애인이 없어서 외롭나? 그래서 애인이 있는 친구들 부러워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하고 그러잖아요.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교제가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거는 진정한 교제가 되기 어려워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사람은 외로울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피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장할 시간을 다른 사람과 쓰레기 같은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성장을 못하죠. 계속 그런 쓰레기 같은 교제, 이례적인 교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얘랑 만나, 다음은 쟤랑 만나. 그런 식으로. 그럼 나는 계속 정체되고 성장도 못하고 발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멘붕이 오겠죠. 우울증이 오겠죠. 그럼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은요 교제할 때가 아니고요. 몰두할 때라는 겁니다. 몰두. 그리고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우리는 다양한 인연을 만나죠. 공부할 때도 인연은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인연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한테 찾아온 인연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 사람이 좀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그 진지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내 진심을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진심은 진실한 사람한테만 투자하는 거다. 내가 아무런 그냥 스쳐가는 인연도 안타까워서 내가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로 인한 내 인생이 침식당하는 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스쳐가는 인연도 붙잡은 나의 잘못이죠. 근데 왜 붙잡았어요? 외로워서 붙잡았겠죠. 인연이 아닌데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을걸요? 이거 인연이 아닌데 외로워. 인연이 아니지만 안타깝다. 왜 안타까워요? 인연이 아닌 거는 보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스쳐가게 내버려 두는 용기.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죠. 통찰력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뭐예요? 인연은 만나야 될 사람은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고 흘려보내도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인연이 있다면, 진정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으십시오. 제가 그래도 43살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진심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해픈 거고요.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제는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나.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는 제발 그놈의 안 된다는 말 좀 집어쳐. 제발. 이거 제 경험담이죠. 제발 집어쳐라. 그 말들은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할 거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경계를 넘는 거를 방해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을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두기 위한 누군가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어치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프롤로그를 말씀 안 드렸네. 프롤로그는요, 변태입니다, 변태. 태를 바꾸는 거. 이것도 경계를 넘어서의 다른 의미인데요. 변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태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이 단순한 공부법이라는 그런
그런 기술적이고 자기 개발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자기 개발이긴 하지만 그런 이례적이고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공부는 변태의 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변태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썼습니다. 저의 경험을 녹여내서 썼으니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고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